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삼성전자 종목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더라고요. 제가 올려드린 삼성전자 영상 많이 보셨는데 그래도 뭐 방송하고 나서 네, 이때 당시 삼성전자가 좀 올라갔죠. 그러다가 최근에 또 관세 이슈 리스크로 인해서 네, 삼성전자가 다시 좀 빠졌어요. 빠졌다 좀 반등했다 빠졌다. 아직까지는 그 240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죠. 그래도 뭐 최근에 약간 엔비디아가 좀 반등해주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뭐 삼성전자도 살짝 반등하게 했죠. 근데 아직까지는 좀 그렇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오늘 뭐 오늘 어제 이렇게 좀 좋은 소식이라고 해야 되나? 좀 혹할 만한 소식이 좀 있었죠. 중국 145% 관세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품목에 대해서 면세를 한다고 했죠. 네, 또 그런 이슈로 인해 가지고 시장 자체가 약간 좀 분위기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그거였죠. 제가 올려드린 게 블로그다. 기술주는 살았다. 145% 관세 속 예외 적용 빅테크 안동. 그래서 뭐 스마트 기기에 스마트폰, 컴퓨터, 랩탑, 반도체 관련 쪽으로는 세미컨덕터 칩스, 뭐 반도체, 저전자장치, 기타 뭐 솔라셀, TV 디스플레이 등등등. 네, 이런 것들이 네, 중국산 제품에 한해서예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 좀 약간 이제 이게 약간 들뜰 수 있어요. 마음이 좀 들뜰 수 있는 게 그동안 관세 이슈로 해가지고 좀 많이 증시가 안 좋았었는데 그래도 예외 품목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혹시 이걸로 인해 가지고 또 시장 분위기가 다시 또 살아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되는 부분도 있어. 물론 약간 근데 이 부분은 뭐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중국이잖아요, 중국. 우리가 짚을 게 뭐가 있냐면 중국의 145%를 부과돼서 이 해당되는 요 제품에 대해서만 면세 당분간 면세를 추진한다는 거잖아요. 4월 5일 이전. 하여튼 뭐 4월 5일 이전 뭐든 간에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냐면은 중국에서 생산된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국에서 생산된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냥 뭐 미국 증시는 좋긴 하겠죠. 뭐 애플이란 이제 뭐 M7 종목 뭐 아니면 뭐 테슬라란 이제 뭐 테슬라까지 모르겠고 하여튼간 최소 못해도 애플 같은 경우는 뭐 긍정적이고 엔비디아도 좀 긍정적인 면이 있긴 하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한해서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 관세 영역이 상호 관세가 이제 베이스 라인이 10%잖아요. 그러니까 10%는 이제 전 세계 모든 나라는 아닌데 그래도 대부분의 나라가 10%의 기본 관세를 내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요거는 예외 사항은 중국에만 해당되는 부분인 거죠. 그렇죠. 중국에만 해당되는 부분이라는 거. 요거를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이게 잘 이해가 되신 다음에 그다음부터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모드에서도 좀 말씀드리긴 했는데 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좀 함께 공유할 내용이 아무래도 관세 이슈가 있다 보니까 트럼프 관세 정책 관점에서 이 삼성전자에게 어떤 리스크가 올 것인지 그리고 그 리스크를 통해 가지고 어떤 펀더멘탈에 대한 손상이 있을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해봤거든요. 예. 그래서 평가를 해본 결과 우선은 뭐 그냥 점수로만 직관적으로 좀 말씀드린다고 한다면은 관세 리스크 평가는 100점 만점에서 72점을 받았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100점 만점에서 72점이니까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그런 것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조금 이따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100점 만점에 72점 받았고요. 관세 리스크에 대한 점수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점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관세 리스크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평가 내용 자체가 그리고 펀더멘털에 대한 손상 여부 그러니까 관세 리스크로 인해서 이 회사의 펀더멘털에 대한 손상 여부는 어떤 점수를 받을 것인가라고 했을 때 84점을 받았습니다. 우선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점수에 따라서 이 액션을 어떻게 취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지 이 점수 해석 체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보게 되면은 거의 뭐 여기에 점수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리스크 수준이 뭐 그렇게까지 크게 높다 이런 건 아닌데 예.
매우 좋은 건 아니죠. 예, 그래도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제한적 노출, 단기 안정, 중기 리스크. 그래서 감시가 좀 필요하다. 이런 좀 평가를 이야기해 볼 수가 있고요. 뭐 자세한 내용은 더 이야기해 볼게요. 근데 이 점수를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이 점수에 대한 내용들을 좀 아시면은 그래도 이해가 좀 좋겠죠. 이해하시는데. 그러니까 이걸 왜 보려고 하느냐면은 삼성전자에 대한 평가, 지금 상태에 대한 평가를 확인해 보려고 해요. 가치 평가를 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하나하나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기술적 관점으로는 조금 이따 다시 이야기할게요. 우선은 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좀 네, 이 관세 리스크 평가에서 삼성전자는 72점을 받았는데요. 핵심 평가 요약. 삼성전자의 주요 생산지는 한국, 베트남, 인도 등이며 이들은 모두 2025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대상국으로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베트남 같은 경우는 뭐 40 몇 프로 이렇게 관세 부과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네, 10%로 이제 다 통일했죠. 근데 그게 통일한 거예요. 예, 통일해가지고 10% 기본 관세 예, 적용 대상국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주요 생산지 공장이 어디 있냐면 한국에 있고 베트남에 있고 인도에 있고 물론 이제 미국에도 있어요. 근데 물량이 이런 데서 많이 생산되니까 아무래도 좀 저렴하잖아요. 미국보다는 인건비가 저렴하니까 당연히 생산량이 많겠죠. 그래서 삼성의 다시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의 주요 생산지는 한국, 베트남, 인도 등이며 이들은 모두 2025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대상국으로 10% 기본 관세 적용 대상입니다. 최근 발표된 관세 유예 조치는 오늘 어제 새벽인가요? 하여튼간 이 발표된 거 있잖아요. 최근 발표된 관세 유예 조치는 중국이에요. 한국 아니에요. 예, 다시 지적해 드릴게요. 한국 아닙니다. 중국이에요. 최근 발표된 관세 유예 조치는 중국산 일부 제품에 한정되며 삼성전자의 제품군 아까 뭐 예외사항 제품이 있었잖아요. 근데 스마트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등 다 포함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삼성전자 제품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 아시겠죠? 물론 뭐 삼성전자도 뭐 중국에서 생산하는 부분이 있긴 하겠죠.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본다면은 그러면은 그거 관세 유예 조치는 중국산 일부 제품에 한정되며 삼성전자 제품군이 스마트폰, 반도체, 디스플레이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삼성전자 그냥 기본 관세 10% 깔고 갑니다. 베이스. 미국 내 오스틴, 테일러 반도체 공장에서 생산되는 DS 제품, 그쵸? 미국 내 있죠. 미국 내 말씀드리죠. 미국 내 오스틴, 테일러 반도체 공장에서 생산되는 DS 제품 일부만 관세 회피 가능하나 이는 제품 수출 물량 중 소수에 불과한다. 전체적인 파이로 봤을 때. 근데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 인건비가 얼마인데 인건비 차이가 엄청 큰데. 아무래도 베트남, 인도 뭐 이런 데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한국 이런 데서.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마진으로 본다면은. 예. 현지 법인을 통한 간접 유통 구조는 관세 부과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물리적으로 미국에 반입되는 모든 제품은 원산지 기준에 따라 과세 대상입니다. 그렇죠? 삼성의 수출 제품은 관세 부과 대상국에서 생산되므로 기본 관세 적용을 받고 있으며 현재 미국 정책 하에서 주요 예외 혜택은 적용받지 않고 있어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늘 그 기분 좋은 것 때문에. 그래서 점수 감점 요인들 이렇게 했는데요. 네, 여기 뭐 이건 국가 코드인데 한국, 대한민국, 베트남, 인도에서 생산지의 원산지 기준 관세 적용 대상이죠. 적용 대상이니까 마이너스 20점. 관세 유예 대상은 아니죠. 10% 기본 관세 있어요. 면세 예외에 해당되므로 마이너스 5%. 미국 내 생산 일부 관세 회피 제한적으로 해가지고 마이너스 3% 정도. 제한적 면세는 있죠. 그래서 이거는 간접 유통 구조는 관세 무관하기 때문에 이건. 그래서 결국에는 최종 점수는 72점을 받았습니다. 예, 예. 72점이면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면 될 것 같냐면은 이제 기본 베이스라인이 100이잖아요. 기본 베이스라인이 100이면은 그냥
이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을 적에 일반적일 때는 100인데 관세 부과를 받게 되면 이런 리스크가 발생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네, 82%, 82%가 아니구나. 28%죠. 28% 정도 하락한 거예요. 그렇죠. 관세 리스크로 인해서 28% 정도의 리스크를 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좀 고려하실 필요가 있긴 하겠죠. 여기까지 과정에 대해서 이해하셨죠? 네, 두 번째, 펀더멘탈 손상 여부. 이 관세로 인해 가지고 이 회사의 펀더멘탈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근데 84점을 받았어요. 네, 단기 안정, 중기 위험 요인 있다. 네, 2024년 삼성전자 연결 기준 실적은 매출은 좋아요. 뭐 영업이익도 긍정적으로 나왔고요.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16%, 영업이익은 뭐 많이 대폭 개선되어졌습니다. 398%? 예, 하여튼간 매출 요거는 좀 제가 확인을 안 해봐가지고 요거는 맞아요. 예. 매출은 300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32조 원. 그래도 많이 증가했네. 근데 증가하긴 했을 거예요. 예, 이걸 제가 볼까요? 잠시만요. 뭐 보면 되는 거니까. 재무제표 살짝 봅시다. 손익계산서. 그래도 많이 증가하긴 했네요. 예. 2024년, 2023년에 제가 확대. 네, 2023년에 258억 원, 258조였는데 300조, 그렇죠? 매출 많이 증가했다. 근데 진짜 많이 증가했네. 이러면은 6조에서 32조면 맞긴 하겠다, 그렇죠? 네, 그러면 네, 398% 정도 대폭 개선된 부분이 있긴 있네요. 그래서 나름대로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기본을 깔고 있습니다. 베이스라인은. 관세가 지속 부과될 경우 북미 수출 제품의 가격 경쟁력 하락, 마진 축소 가능성 당연히 그러겠죠. 이제 문제가 이제 마진인 거죠. 근데 마진이 축소된다는 것은 그건 순이익에 영향을 주는 거고 순이익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EPS에 영향을 준 거고 EPS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주주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고. 그래서 특히 중저가 스마트폰, 디램, 단가 민감 제품군에서 수익성 하방 압력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칩스 액트 기반 세제 지원 요거는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바이든 대통령이 때는 반도체법 해가지고 지원을 해줬잖아. 세제 지원을 해줬잖아. 근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면서 지원을 안 하고 있죠. 중단했죠. 중단하거나 조건을 강화하는 가능성이 높아. 이건 좀 여러분들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그럴 거예요. 미국 내 생산 투자에 따른 캐펙스 회수 부담 증가가 예상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이제 펀더멘털에 어느 정도 이렇게 84점 받을 수 있는 영향이 있는 거죠. 삼성의 펀더멘털은 단기적으로 강건하나 그렇죠. 좋아졌으니까. 강건하나 관세 노출 지수과 정책 변화는 마진 구조, 그렇죠. 마진이 문제인 거죠. 마진 구조 및 자본 생산성에 점진적 압박을 줄 수 있다. 뭐 고성장 실적 기반 방어력은 뭐 크게 마이너스가 나온 건 없고, 그러니까 그만큼 뭐 기본적으로 펀더멘털은 받쳐주고 있는 회사인 거고, 관세 비용 이익률 부담으로 북미 수출분이 마이너스 8, 4점,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8점 받았고, 미국 내 세제 혜택 종료 가능성, 그래서 캐펙스에 대한 효율 저하, 이걸로 해서 마이너스 8점. 그래서 최종 점수는 84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두 개의 관점에서 봤을 때 관세 리스크 로스도가 72점, 펀더멘탈 손상도가 84점. 그러면 이게 이런 거예요. 뭐 아까 전에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100을 기준으로 해서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100을 기준으로 보실 적에 이런 안 좋은 요인들이 있다 보니까 감점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 그런 부분들이 제거가 된다면 본래대로 올라오긴 하겠죠. 근데 지금은 아무래도 이게 안 좋은 영향을 받았으니까 결국은 지금 뭐 이만큼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예, 이 가치 자체가 관세 리스크로 인해서 한 28% 정도의 펀더멘탈이라 리스크 로추트가 발생을 한 거고요.
그리고 펀더멘탈의 손상도도 네, 16점 네, 감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평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본 것처럼 뭐 여기는 아니죠. 예. 50점에서 69점 요 사이는 아닙니다. 뭐 원가 구조 불안정이라든지 단기 대응 전략 필요하다 이런 건 아니고 나름대로 70점에서 89점 요 사이에 평가를 받았으니까는 좀 약간 방어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그러니까 영향을 받은 거잖아요. 관세 리스크에 대해서. 그러니까 감시를 하면서 모니터링 하면서 좀 방어적 관점에서 좀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제 또 긍정적 소식이 나올 수도 있죠. 근데 현재까지로 봤을 때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 관세 환경에서 실질 그리고 뭐 여러분들 말씀대로 뭐 이 관세 정책이란 게 계속 변하잖아요. 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적용한 기준은 현재까지 나와 있는 상황에서 이야기한 거고 또 트럼프 행정부에서 했던 관세 정책이 또 반도체에 대해서 뭐 뭔가 지원해주고 또 호재성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뭐 지금 평가받은 부분은 당연히 개선되어야 하겠죠. 보완돼야 하고. 근데 현재까지 제가 알고 있는 지금 시점까지의 기준을 본다면 네, 이 정도의 영향이 있겠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 관세 환경하에서 실질 관세 대상 기업 단기 실적 방어는 가능하지만 중장기적 마진 압박 및 그리고 제가 그것도 올려드리긴 했는데 제가 올려드리긴 했는데 잠깐만 제가 이걸 가치 평가해서 이거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들 이것도 최근에 실적 있었잖아요.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 평가 보고서 있거든요. 요거 평가 보고서 좀 제가 그 블로그에다 올려드리긴 했어요. 근데 또 이거 이야기하면 또 말이 많아지죠. 근데 여기에서 좀 봤을 적에 1분기 실적이 좀 좋게 나오긴 했어요. 근데 이게 약간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을 재집권을 해가지고 관세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게 이제 2분기 때 실적에 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라고 보는 거고 그런 건 있어요. 그리고 뭐 1분기 실적이 좀 나름대로 좀 선방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잠정 실적 최근에 나왔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2분기 때 과연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지금 1분기 때는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거는 나중에 좀 이야기할게요. 여하튼간에 그거는 뭐 그거까지 이야기하면 한두 끝도 없고 뭐 이것저것 다 이야기해야 되는 거니까 우선은 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관세 리스크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함께 공유하려고 방송을 켜고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단기 실적 방어는 가능하지만 그래 왜 뭐 재무는 괜찮죠. 근데 중장기적 마진 압박 이런 부분은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 투자 수익성 약화 리스크는 존재한다. 전략은 중립 보유. 그러니까 약간 이제 만약에 지금 상황이 그나마 뭐 삼성전자에게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뭐 중립 보유는 아니고 더 뭐 스트롱 바이라든지 뭐 이렇게 좀 나오긴 하겠죠. 하지만 좀 이렇게 좀 표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정책 변화에 따른 실시간 리밸런싱이 권장된다. 어, 삼성의 관세 취약성은 원산지 노출에서 비롯되며 단기 실적은 강하나 실적은 뭐 긍정적으로 전 나오긴 했습니다. 최근 실적. 정책 리스크로 인한 마진 축소 및 자본 효율 저하는 중기적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좀 제가 여러분들과 종목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 분석의 관점은 관세 리스크의 관점으로 좀 바라보는 겁니다. 뭐 또 뭐 재무제표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최근에 잠정 실적도 나왔으니까 뭐 또 그런 관점으로 이야기한다면은 또 다른 관점의 영역이 있거든요. 그래 근데 이제 그런 관점까지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니까 뭐 거기까지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요 정도 범위 내에서 이렇게 좀 관세 리스크에 대해서 이렇게 좀 삼성전자에 대한 영향도에 대해서 한번 측정하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여러분들하고 자료는 공유했으니까 공유하고 나서 지금 뭐 기본적인 차트 좀 한번 살펴볼까요? 차트는 지금 뭐 이동평균선에서는 뭐 240선 아래에서 좀 과매도 구간이죠. 과매도 구간에서 약간 최근에 좀 매집봉 하나 만들어주면서 올라오긴 했었습니다. 이렇게 올라온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추세선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세선은 그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뭐 살짝 매집봉 만들어주면서 살짝 돌려준 건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살짝 지지해주고 있고 그러면서 추세는 이렇게 전저가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살짝 깨긴 깼네요. 깼다가 다시 올라오고. 그럼 결국에는 지금의 그 포지션의 위치가 보이시죠? 현재 포지션의 위치가 어딜까요? 네, 여기입니다. 그렇죠? 여기, 여기, 여기. 네, 그렇게 보이죠? 이렇게.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은 여기가 이렇게 해서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잖아요. 그 여기가 이렇게 되면은 이제 상승 삼각형 패턴 만들어지죠. 여기가 이렇게 하니까 그치. 상승 삼각형 패턴 만들어지게 되면은 매집봉 하나 만들어놨으니까 띵띵띵띵띵띵띵띵 그쵸. 이런 게 좀 가능할 수가 있긴 하겠죠. 이제 기본적인 패턴을 본다고 한다면은.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죠.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고 올라갔다가 여기잖아요, 그쵸. 그럼 이렇게 때려줘야 되죠. 지금 좀 내려온 자리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3중 파동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아직은 차트는 만들어지지 않았다. 다만 이제 지금은 그래도 약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전저가를 좀 높여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수급 한번 체크해 볼까요? 최근에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 때렸네요. 외국인 매도. 4월 11일까지도 매도 때렸어. 네, 금요일, 저번 주 금요일까지 매도 때렸네. 이게 100만 원이죠? 그러면 2251억, 2251억 정도 외국인들 매도 됐고. 수급상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 때렸다. 그쵸? 보시다시피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 때렸네. 기관계 쪽은 살짝 들어온 거 있는데 뭐 그렇게 강하게 들어온 거 아니고 이게 보시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떨어질 적에 개인들은 매수 들어왔죠. 개인들이 지금 아직은 안 털리고 있습니다. 근데 살짝 털리네. 여기 끄트머리에서 살짝 털리는 게 보이네요. 그쵸? 그리고 뭐 최근에 공매도가 최근에 공매도가 시작됐잖아요. 공매도가 시작되고서 지금 공매도 비율이 뭐냐? 여성 갑자기 올라갔어. 이때가 언제야? 공매도 비율 확 올라오고 나서 툭 떨어졌네. 그쵸? 그리고 공매도 비율 뭐 최근에 이제 공매도 재개가 됐으니까 대자 쪽은 뭐 크게 큰 변화는 없네. 그냥 뭐 지금 어차피 뭐 공매도는 재개됐으니까 재개된 거에 의해서 뭐 파동의 영역은 있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긴 하겠죠. 그래도 약간은 여기서 좀 외국인들의 물량이 살짝 들어온 거 있네요. 그쵸? 들어갔다 최근에 좀 계속 던졌었고요. 그러면은 뭐 관건이 그거겠네요. 뭐 내일부터 혹시 외국인들의 물량이 좀 살짝 좀 들어와주고 물량 좀 사준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다시 올라올 수도 있긴 하겠지. 지금은 이제 단기 저항대가 57,000 얼마죠? 단기 저항대가 57,300원 정도 되네. 그쵸? 여기죠. 57,300원.
네, 여기 걸리네요. 그쵸? 57,300원의 단기 저항대. 여기서 만약에 뭐 여기 한번 매집봉 만들어 놓은 게 있네. 만약에 뭐 57,300원 정도 계속적으로 때려준다고 한다면, 그쵸? 여기 지금 걸리는 자리니까 여기 걸리죠. 여기도 걸리고. 네. 그러면 계속 찔러준다면, 예. 그래서 계속 찔러준다. 여기 찔러준다. 찔러준다. 그러면 다시 한번 반등해서 올라갈 수도 있긴 하겠죠. 근데 아직은 네 그냥 뭐 매집봉 하나만 좀 만들어 놓고, 예, 아직은 뭐 계속 찔러주는 건 아니니까 뭐 계속 봐보세요. 예, 이것도 저항대 좀 강하니까 여기가 좀 강하네. 여기가 6만 원대까지 저항대가 강하네. 그쵸? 이 자리 있겠지. 여기네 여기. 이 자리. 이 자리. 그쵸? 예, 그러면 여기가, 예, 또 여기가 1차 저항대가 57,300원 될 거고 57,300원 좀 돌파해 주게 된다고 한다면은, 예, 그또 2차 저항대가 6만 원. 네, 여기 또 걸리죠. 예,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제 저항대를 잘 뚫어 준다면 뭐 차트 만들어 가긴 하겠죠. 네, 뭐 기술적 관점 요 정도 이야기할게요. 또 너무 또 기술적 관점은 또 길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예, 좀 그러니까. 네, 여하튼 간에 뭐 이번 방송의 취지와 목적은, 예, 최근에 네, 관세 리스크가 있어가지고 그 관세 리스크가 삼성전자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야기할까요? 삼성전자에 대해서.